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이제 몇 경기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 12경기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종 이제 4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가오는 경기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토트넘이 4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중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과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BBC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총 부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뉴캐슬이 일단은 29개의 부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1333일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놀랍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요. 28명의 부상, 그리고 979일을 잃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28명, 1093일을 잃었고, 그리고 토트넘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높은 수치고, 그리고 토트넘이 27개의 부상, 949일을 잃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이제 첼시도 있고, 셰필드도 있고, 브렌트포드 등등의 이 팀들에서도 잃어버린 일수가 이제 1000이 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장기 부상자가 있다는 뜻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부상을 당한 라이언 세세뇽 같은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예일 텐데, 다행히 토트넘은 그나마 선수들이 좀 부상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부상을 당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탑4 정도였습니다.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라이튼이 오히려 더 많은 부상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한 시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지금 5위를 하고 있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 자리를 전통적으로 이제 4위까지 준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토트넘이 4위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챔피언스 리그 체제가 좀 바뀌면서 5위인 토트넘도 일단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5위 자리에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긴 하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 한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드로 포로가 일단 이번 주말에 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는 한데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히샬리송이 지금 전해지는 소식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부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훈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히샬리송이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Wait, what? 뭐라고?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지금 부상에 대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있던 상황은 아닌데, 영상들을 보면은 이 훈련,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까지 훈련 영상들을 쫙 봤을 때 히샬리송이 없었다.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할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베르너, 손, 존슨을 쓰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그런데 다음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다 보니까 뒷공간에 그렇게 집요하게 노릴 만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은 다시 또 봉인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풋볼 런던에서도 히샬리송이 일단 뛰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도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명의 기자가 이제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측했는지 좀 살펴보자면은, 자, 일단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비카리오 키퍼, 에메르송,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가 돌아올 것이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르, 비수마, 메디슨 이렇게 꾸리고 클루셉스키, 손, 베르너 이렇게 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팀이 이렇게 역습 공간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공을 잡아줄 수 있는 인원인 클루셉스키를 좀 놔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게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똑같죠. 그리고 미드필더진에서는 일단 벤탄쿠르의 스타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고, 위에는 클루셉스키, 손, 베르너, 확실히 이제 손흥민 옆쪽에 베르너를 좀 놓고 손 베르너의 어떤 조합을 실험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이번 경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 사르, 메디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 나쁘지 않죠. 둘 다 좋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어떤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어떤 창의성에 있어서 과연 이제 비수마가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벤탄쿠르가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풀어나갈 수 있는데,
비스만은 조금 더 돌파를 스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어떤 변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돌파해서 나온다면 벤탄쿠르는 패스나 슈팅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벤탄쿠르가 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최전방에 손과 베르너가 함께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선발 출전이 두 선수가 같이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의 부재한 틈을 타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현재 히샬리송의 최근 폼이 다시 한번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센터 포워드로 출전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의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손흥민은 이번 경기 손톱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저녁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지금 4위 팀의 아스톤 빌라와 5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겨야 2점 차이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만약에 나중에 한 경기라도 지게 된다면은 토트넘이 순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토트넘의 향후 경기 일정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아스톤 빌라를 바로 만나죠. 3월 10일 날 아스톤 빌라를 만나서 4위 결정전을 사실상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풀럼과의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럼, 루턴 뭐 등등의 이 팀을 상대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렇게 연달아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고비죠. 그래서 토트넘은 이 강팀과의 연전 직전에 일단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 선봉장은 손흥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탈 팰리스전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